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여러 영상들을 다루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애국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제 영상 요 아래에 공유 버튼 좀 눌러주셔서 지인들에게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그리고 또 다른 컨텐츠인 태블릿 PC의 진실에 대해서 2탄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자,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커리어를 바탕으로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 부당하게 탄핵을 당한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와 탄핵이 촉발되었던 태블릿을 최소원이 사용했다라는 거짓된 검찰 조사 등을 4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공감을 하신다면 전 국민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아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애국이지 뭐가 애국이겠습니까? 나라 지키는 게 애국이지. 이 모든 것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라는 것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요? 절대 못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서, 또한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루하루 매우 힘들어요. 다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대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전 국민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방송을 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보고 갑니다. 자, 1탄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국정농단에 태블릿을 최소원이 실사용했다. 하지만 변희재 씨가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에 통신사 내역들을 근거로 모든 정황상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최소원이 아니라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인 김한수였다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2탄에서는 태블릿 요금을 본인이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김한수와 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검찰과 김한수는 이 결정적인 요구 납부 사실을 고의로, 또한 고의적으로 은폐를 해온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점입니다. 검찰은 태블릿 실사용자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2012년 요금 납부 명세서 전체를 은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과 변희재 대표 측 모두가 제때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또한 2016년 10월 29일 김용재 검사는 김한수를 조사하면서 해당 태블릿 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된 상태였고, 김한수의 회사인 마레이 컴퍼니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니까 김한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까맣게 잊고 있어서 몰랐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회사에서 저에게 해지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검사와 김한수 모두 김한수 개인이 요금 납부한 사실을 쏙 빼놓고 마치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 납부한 것인 양 거짓 조서를 꾸민 겁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카드로 밀려있던 요금 37만 5,460원을 한꺼번에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대답을 하고 있고, 검찰은 김한수의 말을 사실인 양 거짓 조서를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 컴퍼니에서는 태블릿 요금으로 단돈 10원도 빠져나간 바가 없고 계약서만 그렇게 적혀 있을 뿐 실제 요금은 모두 김한수 개인 카드로 지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처음부터 마레이 컴퍼니에서 요금이 계속 지불된 것처럼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김한수는 이에 손발을 척척 맞춰주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위증은 특검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검찰의 조직적 조작으로까지 사건이 번지게 되는데, 또 다른 문제는 태블릿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카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태블릿 요금이 3개월 동안 빠져나가지 않아서 연체가 되고 이를 김한수가 개인적으로 본인의 카드로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단추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연속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해서 끝판에 가면 거짓이 모조리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인 거죠. 사람이 완벽합니까? 로봇가 아니잖아. 당연히 계약서를 검찰과 김한수가 새롭게 위조하려면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를 직접 적어놓은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변희재 대표는 법원을 통해 SKT의 계약서 전문을 받아보았고요. 각종 위조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 총 8쪽의 계약서에서 1쪽과 3쪽의 김한수 사인과 2쪽, 4쪽, 5쪽의 김한수의 사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자, 각종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확인한 결과 하나의 계약서에서 사인이 다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답을 받았고, 우리도 상식적으로 핸드폰 살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내가 하고 다른 한 페이지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은 다시 하라 그러죠. 그런데 각 페이지마다 사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사인이 틀리다면 나중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점 직원 입장에서는 바로 이거 정정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서로 다른 사인이 뒤섞여 있다면 당연히 대리점이나 본사에서 확인을 하고 바로잡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그 전에 그렇게 못하게 하죠. 아까처럼. 변희재 대표는 한 계약서에 서로 다른 사인이 뒤섞여 있는 이유를 실제 2012년 6월 22일 개통 당시에 계약서에 실제 사인한 인물이 김한수가 아닌 그의 직원인 김성태였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고, 검찰에서 긴급히 위조한 첫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 그 계약서는 김한수가 사인을 했고 나머지는 실제 계약자 김성태의 사인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김한수는 마레이 컴퍼니 대표이사로 또 김성태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계약을 할 때와 직원이 계약할 때는 체크 항목과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다르다는 것이고, 만약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본인이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에는 대리인이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인 김성태가 작성한 계약서를 옆에 놓고 검찰과 김한수가 이를 뺏겨갖고 위조하려다가 대리인란에 체크가 된 것까지도 그대로 뺏기다가 벌어진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다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체크가 될 수가 없고, 당연하죠. 카드 계산하는데 어떻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까? 그렇게 되면 추후에 이중과세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란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인 김성태가 작성한 원 계약서는 법인카드로 기록되지 않아서 세금 계산서 발행란에 체크해 놓은 것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위조하다가 벌어진 그런 일일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계약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신용카드 결제,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란에 체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걸 모르고 세금 계산서란에 체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체크가 돼 있는 거야.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고 세금 계산서란에도 체크가 돼 있다라는 거죠. 또 대표이사인 김한수가 직접 대리점에서 계약을 했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는 법인 인감증명서까지 제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뭐 빼박 아닙니까? 뭐 말 안 해도 이거는 이 정도면 끝내야 되는 거야. 우길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검찰과 김한수가 주장하는 거하고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아니,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데 뭔 놈의 법인 인감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서 그냥 찍찍찍 사인하면 돼. 몸떼인만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결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계산을 합니까? 카드 계산할 필요도 없죠. 사인만 하면 돼. 그쪽 그 사무실에 있는 볼펜 몸떼기만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사인만 찍찍하면 땡이야. 아무튼 이건 역시 원 계약자는 김한수가 아닌 직원인 김성태라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태블릿의 진실 1탄, 2탄을 하루 사이에 2번이나 연속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점점 탄핵의 진실, 태블릿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반이에요. 아주
강력한 조작 날조 수사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내일 태블릿 진실 3탄과 탄핵의 진실 9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독자들이 봐주시는지 궁금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요. 두 번 누르면 안 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